안녕하세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고수엄마가 되기 위해서 부모 교육 시리즈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초등 1학년 수학을 잡아야 공부가 잡힌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초등 1학년 책 읽기가 전부다 라는 책을 쓰신 송재환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송재환 선생님께서 학교 교육에서 책 읽기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책 읽기에 관한 책들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수학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시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책 읽기와 더불어서 수학에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수학을 쉽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고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 수학 공부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해서 끙끙거리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재미있게 그리고 잘한다면 훨씬 더 공부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공부 정체감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다른 점은 학습 활동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학년 과정에서도 평가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수학입니다. 단원 평가, 아마도 단원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단원 평가 사항을 보시고 수학의 이해력, 수학 공부의 정도를 가늠하시게 되면서 수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수학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되고, 수학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아이도 있지만 제일 부담을 많이 가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첫걸음부터 공부는 재미있고 쉽고 할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초등 1학년 수학이 중요한 이유, 초등 공부는 책 읽기로 시작해서 수학으로 방점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를 기초공사를 보시고요. 수학은 집짓기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책 읽기를 통해서 어휘력, 사고력을 기르고 거기에 더불어서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서 수학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초등 1학년은 공부의 습관을 들이는 시기입니다. 자, 책 읽기가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이루어지고요. 더 공부할 내용은 사실은 수학 공부입니다. 매일 수학 공부를 꾸준히 조금씩 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수학 문제집이나 연산 학습지를 풀면서 매일 공부, 스스로 하는 공부 습관을 들이는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학 공부로 공부 정체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라 하는데요. 유치원 시기와 달리 초등학교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국어, 수학, 통합 교과가 대부분의 교과 과목인데요. 이 중에서 국어하고 통합은 사실은 평가가 과정 중심, 아이들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수학은 학습지나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평가를 이루게 하는데요. 이 평가 점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민감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아이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는 제대로 해서 재미있고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을 또한 역시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보다 수학을 먼저 잡으라고 하는데요. 사실 영어는 조기 교육으로 지금 영어 유치원도 많이 활성화되고 하지만 영어가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수학으로 표출하게 되는데요.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하고 수학 동화를 통해서 수학에 자신감만 생기면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수학에 대한 부모님들의 많은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부모님께서 내가 수학을 못했으니까 아이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수학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수학이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한다면 아이들 수학 공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어머님들이 수학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에게 내가 못했으니까 아이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수학은 아주 논리적인 학습이어서 사실 학문 중에 최고의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특히 추상적 사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수학 실력과 무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도 자기 스스로가 끙끙대더라도 문제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에서도 수학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수학적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으로 익혀서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수학 실력을 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고났다, 수학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그렇지 않다로 우리 아이들의 공부 정서를 해치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선행학습을 수학을 망치는 지름길을 하는데요.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에 개념에 충실하기보다는 많은 문제를 풀고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학은 처음 고등학교가 돼서 수학이 익숙할 때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50가지의 수, 연산 이런 걸 배우더라도 아이들 수준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구체적 활동을 통해서 추상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자고 보면 속도전에 많이 치우치고 문제풀이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외부 수학 경시대에 독일과 득일까? 수학에 특출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경시대에 나간다고 난이도가 높은 것부터 높은 경시대에 나간다고 사실은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 문제풀이입니다. 아이들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수학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수학하면 지겨워하고 부담만 많이 되고요. 경시대회가 아무리 난이도가 낮더라도 평소에 푸는 수준보다는 높기 때문에 낮은 점수로 아이들이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점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굳히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수학 경시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냥 수학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께서는 정말 문제집을 여러 권 풀면 해결되겠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와서 꼭 교과서로 수학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 무거워서 학교에 교과서를 많이 놓고 다니고 익힘생 정도만 집에서 푸는데요. 집에서도 교과서를 하나 비치해 놓고 그날 배운 것을 꼭 점검해야 한답니다. 교과서는 깨끗하게 놓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이 형성되어야만 문제집을 풀어도 아이가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수학 공부가 추상적인 어떤 사고 과정이 거쳐지는 공부인데요. 초등학교 과정은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를 풀거나 교과서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교과 과정 하나하나를 구체적 조작물을 통해서 구체적 사고를 통해서 수상적인 사고가 일어나도록 몸으로 하고 게임하고 활동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빨리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유치원 과정에서도 수학을 빨리 시작해서 공부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그 어려운 수학 공부를 하느라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적기에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의 이해력도 빨라지게 되고요. 공부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공부의 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는 양을 공부하고 즐겁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1학년 교과서에 대한 안내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제 처음 단원 도입으로 스토리텔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실생활에서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수학 스토리텔링을 많이 다루는 것이 좋고요. 수학을 실생활에서 가져오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수학 과목의 역할도 다루고 있는데요. 수학 동화를 평소 때도 많이 읽어서 수학적 개념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해하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 교과서에 보면 놀이수학, 탐구수학인데요. 여러 가지 조작활동, 또 몸으로 활동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부분인데요. 주로 게임을 하거나 교구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다룰 수는 없지만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그냥 간단한 교구부터 다 바둑돌, 공기돌, 주사위 같은 교구를 가지고 집에서도 충분히 활동하면 수학 실력을 기르고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시작 전에 선행학습하고 관련된 건데요. 수학 공부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재미없는 공부, 아이들이 재미없는 공부를 일부러 끌어다 앉히고 막 공부를 시켜서 공부 정서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요. 수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정말 책 읽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부터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을 읽어서 어휘력이 확보되면 사실은 수학의 문장제나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학을 잘하게 될 수 있겠죠. 무조건 반복하는 학습, 특히 연산 학습지인데요. 아이들이 연산도 수학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반복하고 많이 해서 지겹다는 생각을 가지면 수학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산은 한 장 정도 아이들이 빨리 풀기보다는 제대로 푸는 거, 완전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이 연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취학 전에 수학의 공부 선행 정도는 한 50가지의 수를 읽고 세는 정도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1학년 과정에서 100가지의 수가 나오는데요. 50가지의 수만 제대로 익히면 100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장에서는 1학년이 꼭 알아야 할 수학 개념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수와 숫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를 셀 때 서수하고 기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과 첫째, 둘째, 셋째를 구분해서 셀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수 세기를 해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세기도 있고요. 2개씩 세기도 있고 3개씩 세워서 아이들이 2학년이나 3학년 교과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부하라는 것도 있고요. 가르기, 모으기. 사실은 연산의 기본이 가르기하고 모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둑돌을 가지고 아이들이 숫자 9를 놓으면 숫자 1과 8, 2와 7, 6과 3 이렇게 갈라지는 그 원리를 정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9를 가르면 몇 번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작 활동을 통해서 바둑알 같은 걸 통해서 해보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현장에서도 가르기와 모으기를 해보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많이 하면
정말 연산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수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덧셈식 뺄셈식에서 더하기하고 등호가 나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연산하는 건 알지만 이걸 언어화해서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 이 등호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풀어서 그냥 덧셈만 하고 뺄셈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등호의 개념, 그 다음에 더하기의 기호하고 빼기의 기호가 왜 나왔는지, 왜 그렇게 표시하는지까지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계 보기는 아이들이 이제 숫자에서는 10, 100 이렇게 십진법으로 많이 전개가 되는데요. 시계는 12, 60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모형시계를 사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안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요. 뭐 몇 시, 몇 분, 몇 시, 그 다음에 몇 시, 30분 이런 경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은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30분을 표현할 때 1시 30분을 표현한다 그러면 작은 바늘이 1이 아니라 1과 2 사이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계를 모형시계를 준비해서 분해를 해서 이렇게 큰 바늘이 움직일 때 작은 바늘 그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원리를 아이들이 이해하면 그거에 대한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시계는 모형시계를 사서 분해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은 수학 단원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있고요. 6장은 초등 1학년 수학 공부 그 수학 문제집의 양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수학 학습지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로 꼭 복습을 하고요. 이것이 부족하다 하면 그냥 문제집 한 권 정도 진도에 맞게 복습을 통해서 확인 학습하는 걸 권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학 동화나 책 읽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수학 공부 책 읽기가 기본이고요. 책을 읽고도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 공부에 관련된 수학 동화를 많이 읽어서 수학적인 사고를 기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기본 개념 원리만 충실하다면 눈덩이를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을 되살려서 작은 그 경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학적 개념이 확장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작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 조작을 통해서 눈으로 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놀이수학 잘 노는 아이가 수학도 잘한다. 그래서 교구나 뭐 놀잇감 가지고 꼭 체득을 해서 몸으로 익혀서 머리로 이해하는 그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교구나 뭔가를 준비해주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기에 부모님들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7장에 다음 장에 놀이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있는데요. 읽어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어머니께서 교구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놀 수 있을까 조금만 신경 써 보신다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반복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습지나 연산을 반복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지겨워하지만요. 놀이나 교구로 구체적 활동을 하면 아이들은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몸으로 개념이나 원리를 익히게 되기 때문에 꼭 1학년에서는 교구가 옆에 반드시 교과서와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수학 활동을 하면서 이제 수학은 숫자만 있고 기호만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덧셈, 뺄셈, 기계적인 거는 잘하는데 또 문장제가 나와 있는 경우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수학을 언어화된 부분을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서술형 문제, 문장제 문제로 제시하면서 부딪혀갖고 나오면 어렵다,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학을 교구나 뭐 여러 가지 조작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언어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123장에 3 더하기 4 이거를 그냥 풀면 7이죠. 너무 간단한데요. 그래서 할 게 없다고 하지만 이거를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 보면 3 더하기 4, 3과 4의 합, 3에서 4를 보탠다. 3보다 4 큰 수, 3과 4를 모으면 3에다 4를 첨가하면 추가하면 3보다 4 많은 수, 3에서 앞으로 4만큼 뛴 수. 그 다음 뭐 수 배열표에서는 3에서 오른쪽으로 4칸을 더 가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다면 문장대에서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아이는 아 이것이 3 더하기 4구나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수 배열표를 놓고 이렇게 언어화 작업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25 하나를 두고도 수 배열표에서 25라는 게 뭐 열묶음짜리 2개와 낱개 5개 아이들 보고 맞춰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27보다 2 작은 수, 그 다음에 뭐 15보다 10 큰 수, 이걸 수 배열표를 놓고 계속 반복하고요. 24보다 1 큰 수, 그 다음 30에서 왼쪽으로 5칸 간 수. 이렇게 언어화 작업을 하면요. 그 수 배열표가 아주 단순하지만 아이들이 수 배열표를 보고도 처음에 숫자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도 하지만 안 보고도 머릿속에 그 수 배열표를 그려놓고 수를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신나하고요. 사고력도 충분히 길러주는 그런 교구가 수 배열표이기도 한데요. 그 뒷장에 보면 바둑돌, 주사위, 그 다음에 뭐 나무젓가락,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 배열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한다면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언어화 작업하는 거에서 같은 맥락인데요. 집에 와서 사실은 1학년이 아직 일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2학년 정도가 된다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수학 일기로 쓰면서 배운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토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정말 수학적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수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 평가 과정에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학은 재미있다. 수학은 즐겁다. 나는 공부 잘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7장에서는요. 수학 교구로 아이들과 직접 가정에서도 놀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바둑돌을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깃돌, 주사위를 가지고 던져서 덧셈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뺄셈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수 배열표를 가지고 숫자를 맞히거나 뭐 마음의 수 맞히고 또 수 배열표에다가 뭐 콩주머니 같은 거 던져서 아니면 바둑돌 같은 거 던져서 누가 더 큰 수인지 맞추는 그런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제일 집에서 많이 갖고 있는 젠가 가지고 쌓기 놀이 하면서 어느 게 더 많은가, 높이 개념도 익히지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기수, 서수, 배열표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같은 3가지 놀이를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그 나무 막대기를 수로 표현해 보는 거. 그걸 많으니까 열묶음 단위로 묶어서 세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해하면서 그 10이라는 숫자가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카드 가지고 매칭 게임을 하거나 수카드 가지고 10을 만들면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활동도 해보면 좋고요. 숫자 카드 가지고 뭐 2개 가지고 10 만들기, 3개 가지고 10 만들기, 4개 가지고 10 만들기 하면서 그 덧셈이 두 수만 가지고 덧셈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세 수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네 가지 가지고도 10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를 만들면서 다양하게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면 정말 연산학습지 여러 장을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수학적 접근을 할 수 있고 사고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재한 선생님께서 초등 1학년 수학을 잡아야 공부가 잡힌다는 책에 대한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께서는요, 아이들이 수학하면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아이들 수준에 맞게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고요. 무엇보다도 간단한 교구 활동을 통해서 수학이 즐겁게 느껴지도록 하고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수학 공부와 책 읽기를 통해 공부 습관까지 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오면 1학년인데도요, 수학 단원 평가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부모님께서 수학 점수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다 평가에서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고요.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맞더라도 충분히 아직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격려해주고 책을 읽으시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데에는요, 부모님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1학년 수학 공부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